이 대운 환경 자체가 잘못하면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. 안녕하세요. 운빨사주의 운빨도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사주 감별사 운빨량이에요. 오늘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. 요즘 가장 핫한 논란의 인물이죠. 최민희는 올해 왜 이렇게 구설수를 겪고 있는지, 또 앞으로 그녀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지는지, 오늘도 정치적 시각은 완전 제외를 하고 오로지 자평진영 명리학으로만 사주를 분석해 볼 테니까요.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운빨량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사주풀이 고고싱. 운빨도사, 드디어 요청이 많았던 그녀의 사주를 푸는구만. 그래, 이 댓글로도 가장 요청이 많았던 인물인데 사실 난 논란이 터지기 전엔 잘 몰랐던 사람이거든. 근데 요즘 아주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.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이 양자역학 발언으로 해명을 하면서 아주 핫한 인물이 된 것 같던데, 우리는 좌파나 우파가 아니라 명리파니까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났고 또 미래 운명은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고. 좋아. 최민희 일주부터 빨랑 살펴보자옹. 이 사주는 해월에 태어난 을축일주야. 일간에 떠있는 을목은 생명력이 강한 덩굴 같은 식물을 의미하고, 일지에 있는 축토는 뭐냐면 이 습기랑 자갈이 들어있는 땅인데 이게 한겨울에 얼어있는 땅이야. 그래서 이 둘의 조합은 뭐냐? 열악한 환경의 땅에 뿌리를 내리는 인동초와 같은 모습이라 이거야. 추운 달, 추운 날에 이 얼어붙은 땅에 태어나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인동초. 쉽지는 않은 환경이지. 이 을축일주 성격은 이런 환경에서 크는 덩굴답게 인내와 끈기가 아주 강해. 그래서 잡초 같은 근성을 가졌지. 그리고 일제 편제를 깔아서 이 재물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있고 알뜰살뜰하게 절약하는 사람이야. 그리고 이 일제에 있는 축토는 창고지거든. 그 속에 재, 관, 인을 품고 있으니까 뭐야? 재물, 관직, 남편, 문서를 모두 집어넣고 있다는 건데 욕심이 아주 많지. 근데 여자 을축일주는 관성인 이 금의 고지니까 관성인묘, 부성인묘에 해당이 돼. 그래서 자신이 남편을 이 창고에 가두고 보살피는 가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. 그렇구만. 사주의 격과 구조는 어떤지 알아볼까? 이 사주의 격은 정인격인데 식신, 재성, 관성을 쓰는 구조야. 정인격은 어떤 격이냐면 학문, 문서, 이 윗사람 복이 있는 격인데, 사주의 지지가 해자축 방합이 되니까 이 밑에 있는 글자가 다 인성의 기운이 된다는 거야. 사주에 이렇게 인성의 기운이 많으면 뭔지 알아? 육친적으로 보면 모친의 기운이 강하다는 특징도 있지만 말이야, 자신의 전문 지식이나 자신의 이 생각에 대한 신념이 콘크리트처럼 아주 똘똘 뭉친 외골수 사주라는 거야. 그래서 타인의 말이나 생각, 논리는 이 사람한테는 아주 씨알도 안 먹힌다고 봐야 돼. 그래서 양자역학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? 그럴지도 모르지. 연지 국가 자리, 천간에 정관을 쓰니까 나란 일 하는 사주긴 한데 말이야. 이 직업궁에 있는 식신이 이 정관을 방해하는 구조네. 헐,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? 설명해줘. 빨리. 이런 구조는 복합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사회적 관점이랑 이 심리적 관점, 그리고 육친적 관점으로 나눠서 해석을 해줄게. 공부가 될 거니까 잘 배워둬. 먼저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정관은 국가이자 법이요, 또 개념, 규칙과 규율이라고 보거든. 근데 이 식신은 내 편한 대로 하고자 하는 자유로운 글자잖아. 그래서 이 식신이 정관을 무시하고 극하는 구조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? 규율을 어기고 깨면서 나라나 법에 상처를 낸다 이거야. 이거 절대로 정치적인 해석 아니다. 정치학 풀다면 뭐다? 해산 말미잘 몽퉁이. 그 다음으로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 내가 편한 대로 살기 위해서 이 기존의 틀을 깨고 싶은 심리가 강하다고 봐.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친적 관점에서 보면 식신은 자식이고 관성은 남편이자 직업, 국가니까 자식 때문에 남편이나 직업이 피해를 입는다고 해석을 해. 가뜩이나 이 뿌리가 없이 고립되어 있는 이 남편성이 극을 당하는 입장이라는 거지. 거기다가 축토의 입고까지 되고 말이야. 게다가 이 사주의 많은 인수도 적당하면 관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거든. 근데 이게 너무 많아버리면 관성의 기운을 쫙 빼버려. 이건 운빨도사가 사심을 가지고 하는 해석이 절대로 아니야.
일반적인 사주 통병법이니까 최민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 풀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흥분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고 공부해봤으면 좋겠어. 이거 진짜 진심이야. 사주 구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원인을 찾아보자고. 그래, 대운이랑 연운들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운기를 읽어줄게. 만 49세 이모 대운은 불의 운이 들어와서 발복하기 좋은 운이었네. 관직을 방해하던 식신이 정임합으로 묶여버렸으니까 진로가 바뀌고 관운을 쓰기에 좋았어. 만 59세부터 시작된 현재 대운은 신사 대운인데 이 대운도 역시 불의 대운이라 발복운이야. 겨울 식물이 살아남기엔 아주 좋은 환경이지. 근데 지난 대운보단 좀 문제가 있어. 이 운은 편관운이랑 상관운이거든. 일단 관살 혼잡 운에다가 이 직업 관련 어려움이 있는 운이고 거기다 상관운이 돈을 만들기는 하는데 사축 합이 되면서 결국은 난제를 만들고 직업 자리도 막 흔드네. 상관운은 관제구설을 조심해야 될 운이잖아. 맞아. 그것도 자식이나 말과 행동, 위법 같은 것들 때문에 생기는 관제 구설이지. 재능을 쓰고 아이디어를 내면서 돈을 만들기에는 참 좋은 운인데 이게 이런 관제 구설에는 또 노출되는 운이라 이 대운 환경 자체가 잘못하면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. 그리고 올해 2025년 연운도 어떤지 보면 올해는 을사년인데 이 비견운이랑 상관운이 들어왔네. 근데 이게 좋지가 않아. 내 관직이랑 명예가 을경합으로 딱 묶여가지고 사라질 수 있는 운이거든. 그리고 연운에서도 상관운이라서 대운이랑 상관운이 겹쳐버렸네. 헐랭, 관제구설 수가 2배로 커지겠어. 게다가 이 관운을 방해하던 식신의 뿌리가 또 들어와 버렸으니까 자식의 이 기운이 힘을 받고 이게 반드시 관직이랑 명예를 치는 운이 된다는 거야. 이렇게 대운이랑 연운에서 흉한 게 중복이 되면 나쁜 운을 피하긴 어렵더라고. 이 말썽꾼 상관은 진짜 잘 써야 하거든. 근데 일지에 있는 편재, 이 재물이랑 합을 하는 걸 보니까 말썽이 나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. 그래서 잡음이 생기는 데다가 직업 자리에 이 사해충도 되니까 직업까지 흔들리는 운이야. 확실히 2025년은 쉽지 않은 운이군. 그럼 내년 운은 어떤지 볼까? 내년 2026년 병오년은 상관, 식신운이 더 강하게 들어오니까 구설수가 끊이지 않을 운인데 대운이랑 연운끼리 서로 또 병신합인지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긴 할 거야. 그리고 국가 자리랑 좌우충이 또 되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해외로 나갔다 올 수도 있는 운이네. 2027년 정민년도 식신운과 편재운이라서 난제를 좀 풀어보려고는 하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관직운에는 좀 불리한 운이야. 게다가 앉은 자리도 충미충으로 치니까 쉽지는 않은 운이네. 그리고 또 편재운이 들어와서 제극인 작용을 하거든. 돈 때문에 소중한 나의 용신인 문서가 피해를 입는다는 거야. 그래서 이런 운은 문서를 내려놓을 수도 있는 아주 나쁜 운이라고 봐. 그 문서는 자신의 자격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 문서일 수도 있겠군. 그렇지. 이렇게 운은 한 번 들어오면 기본 3년은 가거든. 대운이 발복운이라서 의원도 되고 또 가왕위원장도 맡았지만 말이야. 대운이랑 연운에서 이렇게 상관운이 같이 들어와 버리면 관제 구설수로 무슨 일이 생기기는 한다는 거야. 이 사주는 3가지를 조심해야 돼. 이 돈에 엮이면 소중한 문서 자격을 내려놔야 하는 팔자고, 자식, 관제 구설수에 엮이면 관직을 내려놔야 하는 팔자라는 걸 알아야 돼. 근데 그게 타고난 팔자니까 이게 쉽지가 않지. 앞으로 기추가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이겠군. 여러분, 최민희의 사주풀이 재밌게 보셨나요?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사주풀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운빨 넘치는 하루 되세요. 개인 사주 상담은 전화나 문자, 메일로 연락주세요. 다음 시간에 또 봐요. 알라뷰. 발사